아침 방송 다양한 호전 반응들 8번째 시간. 오늘 내용은 속이 불편해요입니다. BM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호전 반응들이 있는데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 식품을 섭취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반응이죠. 본 내용은 증상으로 본 건강식품 호전 반응 책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도시 저체온 그 두 번째로서 전체 책 15권 중에 두 번째로 저술된 책이고 현재도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호전 반응이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치료도 있을 수 없다. 치료 중심에는 호전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전 반응이 활성화된 열에 의해서 나옵니다. 모든 호전 반응 중심에는 활성화된 열이 있다. 열이 없으면 호전 반응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PM은 열을 활성화시키는 제품입니다. 먹게 되면 체온이 오르고 체온의 압력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고 열은 중력을 만들어서 몸이 가볍게 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염증, 피로물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호전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요. 속이 밀식거리고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고 구토, 거북함 10명 중에 4명에서 발생을 합니다. 심장에서는요, 가슴이 답답하고 쪼여오며 뛰고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거칠게 되는데 10명 중에 2명에서 발생합니다. PM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요, 다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PM을 섭취하고 속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는 현상인데, 속이 메습거려요. 속이 느글거려요. 속에서 가스가 차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구토하고 싶어요. 속이 더부룩해요. 속이 따갑고 아파요. 특히 속이 쓰라려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속에서 빵빵거려요. 그 이외에도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반응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에 근육에 문제가 있고요. 소화 점막 세포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근육이 약해 있을 때는요, 더부룩하고 메습거리고 거북하고 느글거리는 겁니다. 소화 점막 세포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구토 증상이 발생되고 쓰라림, 따가움, 가스가 차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위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만 위에 근육의 문제냐, 점막세포의 문제인가? 먼저 근육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뼈보다 많고요. 이 근육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소인데 위의 가장 큰 일은요. 연동 운동이에요.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들어온 이 음식물이 위산이 나오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버무리고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갈 때 위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음식물을요, 뒤섞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가 갖고 있는 근육의 힘으로 합니다. 위는 살짝 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맨 위에 쌓여요. 이때부터 위에서 위산, 효소, 액상들이 나오면서 음식을 뒤섞으면서요, 분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위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연동 운동을 하고 이 음식을 저 밑에 있는 십이지장에 있는 유문까지 내립니다. 이 작업을 위에 있는 근육이 하는 거예요. 위에 근육이 강할수록 연동 운동이 강해지고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강하게 나옵니다. 효소는요, 간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위로 보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산은 pH가 1에서 3인데 1은 굉장히 좋은 위산이고 3은 1보다 덜 좋은 겁니다.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의 원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몸에 있는 소금, 나트륨이죠. 세 번째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위산을 만들어내요. 위산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소니까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돼서 내 몸을 공격하는 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단백질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질소산화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안에만 유일하게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질소가 분해가 돼야 내 몸에 근육을 만들어내고 이 질소를 가지고 뮤노겐에 들어가 있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지만 입을 떠나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화기 장기에서 행하는 것이 단백질을 분해한 겁니다. 단백질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근질량을 만들어내지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 중요한 영양소를 몸에서 사용하려면 일단은 위산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산이 풍부하게 나오려면 내 몸에 물이 정말로 많아야 됩니다. 물을 평소에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위산의 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0.8%의 나트륨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에서 먹고 있는 소금, 나트륨 양으로는요, 괜찮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도 우리 몸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위산이 이렇게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위는 대표적으로 연동 운동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연동 운동을 하려면 위에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육이잖아요. 근육이니까 근육의 원료는 결국은 단백질이죠. 위가 약하신 분들은요,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결국은 내 몸에 붉은 부위,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의 평균 35%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얀 근육이 있고 붉은 근육이 있습니다. 하얀 근육은 지탱을 하고요, 유지하고요, 환성을 책임지죠. 힘줄과 혈관이라고 보면 되고 그 힘줄 혈관의 90%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은 펩타이드 덩어리니까 이 펩타이드가 위에서 단백질을 잘 분해해야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약 4명 정도가 위가 약해서 약을 먹고 있으니 그분들은 내 몸에 전반적으로 콜라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부위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의 약 35%의 콜라겐을 갖고 있죠. 이것을 인체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하얀 부위가 있고요. 붉은 부위가 있습니다. 저 하얀 부위가 우리 몸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저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 안에 기름기가 끼게 되면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원료가 단백질이고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몸은요, 이렇게 흰 부분과 붉은 부분의 근육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먹을 때 저 붉은 부위를 위해서는요, 프로셰프가 되는 것이고, 저 흰 부위는 웨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얀 부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 하얀 근육을 위해서 웨이를 왕창 먹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좋겠지만, 웨이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네? 그러면 그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덜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질병에 걸려서 PM 섭취를 했는데 많이 했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악화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냐?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어떤 목적 때문에 PM 영양소를 내 몸에 넣는 것은 참 잘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영양소보다 PM은요, 압도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100% 활용하려면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핏백 로드쇼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으로 판정받아가지고요. PM 영양소로 내 몸에 영양을 충분히 집어넣고 핏백 로드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깨끗한 분이 계십니다. 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요. 10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치 80%가 되는 겁니다. 영양이 80%고 운동이 20%이기 때문에 PM만 섭취했었을 때는 질병의 어떤 목적 때문에 섭취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최대치가 80%가 되는 겁니다. 운동을 겸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20%가 채워지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웨이를 섭취하는 목적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 소비된 이 근육에 영양소를 공급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출시된 휘트니스 드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걸 먹는다고요? 그러면 최대 내 몸에서 활용 가치는 80%까지입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20%를 채워야만 100%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암 치유를 위해 PM 영양소를 먹게 되면 80%만 최대치가 작용되고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암 상태로 본다면 암이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80%만 사라지고 20%가 남아있고, 운동을 경험하게 되면 100%가 사라진다. 이
논리와 이론이 접목된다 이겁니다. 핏백 로드셔가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먼 데서 어떻게 거기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핏백 로드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이러면요. 그까지 이게 뭐가 뭡니까?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결정을 짓는 거죠. PM 영양소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도 어떤 마음 자세로 이것을 섭취하는가 따라서 내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죠. 근육 안에는요, 속근육이 있고 겉근육이 있습니다. 겉에 있는 근육들은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속근육이죠. 그리고 이 근육들은 뼈에 붙어 있어요. 이것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소실되거나 약해지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저 뼈에 철썩 달라붙어 있는 거고 고기 맛도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더 맛있어요. 저걸 뜯어먹는 게. 속근육이 있고 겉근육이 있는 것처럼 지방도 속지방이 있고요. 겉지방이 있어요. 겉에 있는 지방은요. PM을 섭취하면 가볍게 제거가 됩니다. 저 지방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뻑뻑거리고 그래서 반드시 일정량의 지방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활동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PM을 처음에 섭취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겉에 있는 필요 이상의 지방을 제거했을 때, 이때는요, 너무 좋지요. 겉에 있는 필요 이상의 지방이 제거되고, 속근육에 숨어 있는 저 지방을 제거할 때는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왜 계속 먹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더 피곤하고 피부에서 뭐가 나요. PM 영양소가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요. 별로 저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저 속근육에 속지방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열이 필요합니다. 저 강한 열이 저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속근육에 숨어있는 저 속지방을 빼내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저 속근육에 숨어있는 속지방을 빨리 빼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심에서 열을 스스로 내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요. 운동하지 않고 PM에 오로지 열로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PM을 섭취했는데 더부룩한 증상, 메스꺼림, 거북함, 느글거림, 이것은 위의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겁니다. 기준은요, 프로셰프 숟가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숟가락이 좀 다 다르죠. 저는 프로셰프 숟가락을 항상 써요. 웨이스푼은 다릅니다. 웨이스푼은 웨이스푼 그대로 쓰시는데, 포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포로 뜯으면 되지만은, 젤수추, 뷰티, 갤린핏, 이런 것들은요, 자체 숟가락이 있지만은요, 저는 프로셰프 스푼으로 그냥 떠버립니다. 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뷰티를 하루에 2스푼을 드시는데요. 가득 담아가지고요. 오전과 오후로. 이 목적은 위에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조건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피트니스 드링크 한 포를 드시는데 저기다가 리스토레트나 젤 수치를 타서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에 마친 다음에는 웨이 2스푼입니다. 이것은 웨이 스푼 기준입니다.
하루에 2회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2번 하라는 뜻이겠죠. 젤 수출은요, 좌우 어디에 섞어도 혼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뷰티에 섞게 되면 더 좋고요. 갤림핏도 좋습니다. 갤림핏은요, 저녁에 프로셰프 한 스푼 기준으로 떠서 리스레트 2포와 젤 슈츠 한 스푼과 혼합해서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 근육? 위에 있는 근육이. 그러면 소화력이 왕성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PM 식품을 섭취했는데 식욕이 왕성해졌어요. 밥맛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밥이 막 땡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PM 영양소가 들어가서요. 이 근육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위가 강해진 거예요. 위가 강해지면요. 돌도 소화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이럽니다. 다 넣어봐 무조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속근육 속에 숨어있는 속지방 이것을 더 빨리 빼내는 방법, 저 속근육에 숨어있는 속지방을 빼내지 못하게 되면 질병의 근본이 치료가 안 됩니다. 질병의 근본은 골수예요. 골수가 병들면 귀신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 안에는 일정한 양의 기름이 필요하고요. 코큐텐이 필요합니다. 코큐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근육 속이에요. 이 코큐텐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혈압약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스타틴 약을 먹게 되면요.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코큐텐을 억제하기 때문에요. 근육이 아주 빠르게 소실되면서 약화됩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가 뭐냐면요. 혈압이나 관련되어 있는 스타틴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코큐텐이 생성을 억제합니다. 코큐텐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에 반드시 필요한 항산화 필수 영양소입니다.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근육입니다. 코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코큐텐을 억제하는 스타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존재 가치가 없어지겠죠.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열을 생산하는 뜨거운 곳에 있다 보니까 간, 심장, 이러한 속근육에 있습니다. 영양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지면서 근육이 열을 내는 것이 약해집니다. 열을 생산을 잘 안 하니까 점점점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은 더 빨리 굳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뻑뻑해지면서 피로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만성 피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근육 속에 있는 지방을 빼고 다시 근육을 강화시키려면요. 듀오가 가장 적합하게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듀오 안에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고 코큐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근육에 숨어있는 속지방, 지방은 지방으로 제거한다.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오메가3가 침투에 들어가서 속근육에 숨어있는 속지방, 필요 이상의 속지방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그 안에다가 코큐텐을 공급을 합니다. 코큐텐이 원료가 들어오면 이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이 되게 되면요.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열을 담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너지가 100이라고 볼 때 300, 400, 500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오메가3와 코큐텐을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병 하나에 담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듀오를 섭취할 때 이런 분들은요. 한 병 자체를 음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듀오가 먹었을 때, 저는 비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근육이 약해 있는 분들이에요. 저보고 먹어봤냐고요? 저는 오메가3를 한 병을 그냥 먹어요. 루테인 한 병을 그냥 먹어버리고 빈속에 약간 비리죠. 그 약간 비리다라고 하면요. 제가 맛있다 할 정도의 비린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향과 맛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즐겨요. 오늘 내용 PM을 섭취하고 속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들은 크게 위에 근육의 문제 아니면 소화기 점막세포의 문제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위 근육의 문제,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더부룩함, 메식거림, 거북함, 느글거림,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PM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드시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위에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은요, 이렇게 섭취하라고 꼭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운동을 했었을 때는요, 3개월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반년 정도 걸릴 거예요. 작심을 하고 이것을 여기서 2배를 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더 당겨지겠죠. 위가 약하니까 처음에는요, 이걸 먹어도요, 그러한 현상이 조금 일어나요. 하지만 치료 과정이니까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호전 반응 8번째 시간 소화기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소화기 점막세포의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토 증상, 쓰라림, 따가움, 가스가 차는 현상, 왜 그런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